대학마다 어문학과 어문계열이 있다. 영어 영문, 일어 일문, 중어 중문, 불어 불문, 독어 동문. 그냥 영어만 알면 되겠는데 왜 뒤에 영문학, 즉 문학이 따라올까? 물론 언어라는 게 말만 잘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고차원적인 글, 즉 문학을 접함으로써 언어의 완성을 높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문학의 존재 이유를 바라보고 있다. 문학을 배우는 이유, 그것이 존재하는 까닭은 사회와 세상을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편안한 방식이란 역사책은 따분하고 차가운 이성의 논리로 과거를 바라보는 데 비해 문학은 차분하고 감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읽는 이들이 보다 많은 흥미를 가지고 시대상을 접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 문학은 시대상을 담고 있다. 즉 역사를 담고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그런 배경 위에서 입체적으로 서술되는 인물의 모습과 내용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시대와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홍길동전을 읽으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조선의 시대상이 그려지고 대지를 읽으면 20세기 혼란스러운 중국의 격동기를 체험하게 되며 주홍글자를 읽으면 17세기 초창기 미국의 청교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듯이 말이다. 만약 이런 시대상을 역사책으로 접한다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따분하고 지루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책이 재미없는 2D 게임이라면 문학이야말로 인물과 시대상이 살아 숨쉬는 3D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토지라는 작품이 한국인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으로 손꼽히는 이유 역시 그것이 시대와 역사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즉, 토지를 통해 단안했던 우리의 근현대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문학을 통해 시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문학이 갖고 있는 기본 속성을 체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책을 읽어보라. 누가 누굴 사귀고 누가 죽고 슬프고 또 누굴 만나고 헤어지고. 이 같은 평범한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도통 감이 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앞서 내가 말한 문학은 시대를 담는다를 상기해 본다면 작가 하루키는 인물을 통해 더덥고 허무한 70년대 일본의 시대상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책의 원래 제목인 노르웨이 숲이 한국어판으로는 상실의 시대라는 이름으로 출판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학을 통해 시대상과 주제를 표현하는 작가 역시 역사와 시대를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앞서 올린 이전 영상에서 역사는 역사가의 해석이다 라고 했듯이 말이다. 작가 역시 자신의 주관적 역사 해석을 작품에 담아내기에 같은 시대를 다루더라도 각기 상이한 주제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문학을 통해 시대를 접한다는 것은 곧 그 시대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 나라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문학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학에서도 문학을 배운다.